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 양평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경매 물건은 반값 경매 물건입니다. 양평의 저렴한 전원주택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고요. 경매 물건 여기 보입니다. 집 뒤로는 산이 보이고 집 앞으로는 하천이 보이네요. 멋있습니다. 자, 요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천 위에 다리는 아니고 길이 있는데 요렇게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이 길은 막히겠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집 많은 쪽이 있죠? 이쪽으로 진입하는 메인 도로가 있습니다. 가까이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산을 보니까 이렇게 골이 보입니다. 물길이에요, 물길. 이렇게 물이 흐를 것 같아요. 동네에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굉장히 많은 동네일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집이 두 개 있는데 이 왼편에 보이는 집이 오늘의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딱 드는 생각이 옆집이랑 다소 너무 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콘크리트 옹벽이 있고 그 위에 집이 앉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 집이 아주 간격이 가까워요. 사이좋게 지내야 될 것 같죠? 저는 이거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웃집이랑 멀면 멀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2018년도에 이사 왔을 때 저희 동네에 집이 별로 없어가지고 옆집과의 거리가 한 50m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점점 집이 생기면서 이제는 옆집과의 거리가 한 25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25m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요거는 뭐 거의 1m 모르겠습니다. 한 2m 될까요? 답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번에는 요 메인 도로로 한번 가볼게요. 도로에 가보니까 마을길이 아스콘으로 아주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집들도 이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딱 뒤로 돌면 요렇게 경매 물건이 보이는데 요 앞에 보니까 토목공사를 해놨죠. 이쪽에도 언젠가 집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 자리에 집이 들어온다면은 경매 물건 거실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하겠죠. 거실 창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집은 1층, 2층, 옥탑까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현재는 요 거실 전망이 뻥 뚫려 있어서 시원시원합니다. 돌아오면 이렇게 있고 옆집이 가깝죠. 주차장도 이렇게 한 대씩 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옆집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돌아 나가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물길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양평군 용문면이고요. 경매물건 여기 있고 건너편에 용문면 시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예전에 저희가 함께 얼마 전에 공부했던 전원주택 경매물건이 있는데 바로 이 집이에요. 이 집이 낙찰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감정가가 3억 9,600만 원인데 낙찰가는 2억 9,100만 원.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2억 9천에 낙찰됐다. 참고하면서 이 집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가 이제 경매 물건이고 여기가 이미 낙찰된 물건이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경매 물건의 토지 지형은 약간 북향이에요. 북향. 그다음에 이 동네는 약간 서양입니다. 약간 서양.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양 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북향 땅, 서양 땅 저는 뭐 안 좋아해요. 기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양평은 인구가 굉장히 많고 전원주택도 진짜 무지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양 땅 좋은 자리에는 이미 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새로 전원주택을 짓거나 새로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구할 때는 양지바른 남양 땅을 구하는 게 양평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 같은 곳엔 뭐 저희 동네만 와도 남양 땅이니까 뭐 구할 수 있는데 양평은 양지바른 남양 땅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평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북향 땅 그것도 땅도 아니고 완전 산인데 그 산을 깎아서 막 전원주택을 막 지어놓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경매 물건을 보면은 메인 창들이 이쪽에 있죠. 여기가 1층 거실 창문이고 여기가 2층 거실 창문인 것 같은데 이 창문이 바라보는 방향을 지도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창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이 집은 북동향 집입니다. 현관은 이렇게 남동 쪽에서 들어가는데 집 자체가 바라보는 방향은 이 북동향이에요. 평면도를 봐도 딱 알 수 있죠. 자, 1층인데요. 현관 들어가서 거실이 있고 거실창이 북동쪽을 바라보고 있죠. 주방하고 다용도실, 그 다음에 방 하나, 욕실 하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면요. 2층에는 2층 가족실, 여기가 거실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방이 2개 있고 가운데 욕실 하나 있습니다. 여기 2층의 야외 공간이 상당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땅이 73평, 이게 땅이 좀 쬐끄하네요. 건물은 46평, 1층, 2층 옥탑까지 포함해서 46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연식은 2019년식입니다. 자, 가격이 얼마냐? 반값 경매라 그랬는데 감정가가 약 3억 5천 정도 됐는데 현재 반값 경매로 최저가 1억 7천에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사는데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원시인이 됐을 겁니다. 유튜브도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정 기간이 끝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어떻게 받냐고요? 바로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와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미 6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유심 변경 최대 30만 원까지 3년마다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 주세요. 자, 그럼 미쓰고 부동산 보면서 경매물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촌 구독자님들에게는 미쓰고 부동산 7일 무료 이용권 그리고 3개월 추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참고하시고요. 경매 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감정가가 약 3억 5천인데 현재 반값 경매 최저가 1억 7천이고요. 다음 매각기일은 9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 3차 매각기일이 과연 진행이 될까? 이렇게 살짝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임차인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세보증금이 2억 7천만 원.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에 2억 7천만 원 전세 들어가실 건가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2억 7천만 원 전세보증금 신고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최선순위 설정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 2월 3일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일은 요보다 좀 늦은 같은 해지만 7월 29일, 2월 7월 느리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어요. 이 전세 임차인은.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고 경매 과정을 통해서 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이 전세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전세 보증금이 2억 7천인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배당받고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임차인은요 임차권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현재 경매의 경매 신청인이에요. 내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돌려주세요 하고 현재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현안조사서를 보면은 저는 조금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읽어볼게요. 소유자가 전부 점유, 그러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대요. 소유자는 임차인이 없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전입세대 열람 결과를 보니까 소유자가 아닌 제3자 세대 채권자로 보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임차인 임차권자예요. 그분이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 보고했다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 임차권 설정을 했다고 해도 왜 점유를 이 집주인한테 돌려줬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2억 7천만 원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전세 임차인이라면은 2억 7천만 원 못 받았는데 집키 돌려줄 거예요? 저라면 안 돌려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매 물건을 보면서 가졌던 의문이
임차인은 왜 2억 7천에 이 집에 전세 계약을 했을까? 왜 이 집에 2억 7천씩이나 주면서 전세 계약을 했을까? 등기 요약을 한번 보면요. 지금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이 채권 체계액이 6천만 원입니다. 뭐 5천만 원 정도 빌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천만 원밖에 대출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겠죠. 공인중개사가 이 집이 3억 5천짜리인데요. 5천만 원밖에 대출이 없으니까 2억 7천 전세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을까요? 뭐 그렇게밖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권 설정이 이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 먼저 배당 받고 나머지를 이제 요 임차권 설정자가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최저가인 1억 7천만 원 가량에 이 집이 낙찰이 만약에 이번에 된다면 요 말소 기준 권리가 5천만 원 먼저 배당 받고요. 나머지 1억 2천을 이제 요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못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약 1억 5천 정도가 미배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으니까 소멸되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요 임차인이라면, 여러분이 요 경매 신청인이라면, 여러분은 경매를 그냥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경매를 취하하길 원하시나요? 저라면 취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9월 25일 날 3차 매각기일이 진행될지 아니면은 뭐 취하나 변경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경매 신청인의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경매가 진행된다. 자, 만약에 경매가 진행됐는데 이 집에 관심이 있다, 내가 요거 낙찰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집이 딱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요 집이랑 요 집이랑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 옆에 집이 누구 집일 것 같아요? 누구 소유의 집일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이 경매물건 주인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옆집이 여러분 낙찰받으면은 옆집이 이 집의 전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땅 있잖아요. 요 땅들, 이 토목공사 된 요 땅들. 제가 또 요것도 궁금해서 토지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요것도 다 한 사람 소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매물건 땅 주인, 집주인이 여기 땅을 모두 사서 토목공사하고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집을 낙찰 받잖아요. 요 주변의 모든 땅이 이 기존 주인이 이제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 부분도 여러분이 염두하고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생각하시고 난 그래도 상관없어 하는 분들은 낙찰 받아도 되지만 그래? 요거 내가 낙찰 받으면은 이 집 주인이 요거 주변 다 갖고 있다고? 난 좀 그런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